저는 38살, 연봉 1억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서울에 있고요. 올해 9년 차가 되었습니다. 사실 연봉은 매년 1억씩 받는 건 아닌데 성과금이 평소보다 잘 나와서 2022년 원천징수 기준으로 9,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러 나왔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번 달에 퇴사를 해야겠다 결심했거든요. 주변에서는 또 말리겠죠. 회사 밖은 지옥이다. 이 새끼 배가 불렀네. 물론 그런 말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대기업을 1년 만에 퇴사했던 28살에 나와 중소기업 9년차 과장으로 퇴사를 결심한 38살의 생각을 비교해보면 지금 퇴사를 고민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20대, 30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나요? 누군가는 제가 10년 동안 한 고민을 이 10분짜리 영상 하나로 해결할지도 모르잖아요. 인생의 지름길. 저는 27살에 대기업에 취업했거든요. 근데 1년 2개월 만에 퇴사를 하고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회사를 떠난 이유를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아직 젊은데 해보고 싶은 게 많았다. 둘째, 지금 직장 상사들처럼 10년, 20년 살기는 싫었다. 근데 여행이 완전히 끝나고 자취방 바닥에 누워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분명 회사를 그만둘 때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여행이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었던 거죠. 직장에서 썩기 싫다던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상사처럼 살기 싫다면서 그들과 다르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했지만 어떤 정답도 확신도 찾을 수 없었어요. 28살, 제가 했던 퇴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감정뿐이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뭔가에 도전하고 싶다는 감정, 이렇게 살기 싫다는 감정. 저는 그런 막연한 감정에 충실했고 그 외엔 어떤 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38살의 퇴사.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으니 다시 취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일이라는 걸 열심히 해봐야겠다.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내 실력과 커리어를 쌓아야겠다 다짐했죠. 그렇게 1년 뒤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에 기술 영업 직무로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대기업 기술 영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영업의 뜻이 참 다르더라고요. 이전 회사의 기술 영업은 주로 기술 사양을 검토해서 금액을 제시하고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의 기술 영업은 뭐랄까, 기술 일도 시키고 영업 일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름 같았어요. 그래서 팀 이름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이름이 어울릴 것 같아요. 기술 영업, 구매 무역, 납품 회계 사무실 청소팀. 공인인증서 필요한 일 빼고는 거의 다 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런 저희 회사가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말고 최소 3년은 닥치고 일하자 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어차피 바빠서 정신이 없었고 퇴근할 때는 각종 규격집이나 기술 자료들을 뽑아서 집에서 따로 공부했어요. 다른 담당자 메일도 꼼꼼히 살펴보다가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이나 자료가 있으면 항상 따로 저장하고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동기들에게 정리해서 메일로 뿌려주기도 했습니다. 입사 후 3년 야근도 가장 많이 하고 매일 편두통에 시달리며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재미있고 보람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 7년, 회사 시계는 빠르게 흘렀고 저는 어느덧 직장인 9년차 과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퇴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 퇴사를 생각한 건 7년 차쯤이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별개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느 직장이든 3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업무의 80%는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이 되면 90%, 7년이 되면 95% 정도 되는 거죠. 결국 연차가 쌓일수록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떨까요? 모든 회사는 매년 더 많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올해 매출이 100억이면 내년 목표는 자연스럽게 120억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부터 저와 회사의 입장 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저희 파트 인원은 3명, 매출은 20억 수준이었습니다. 야근을 자주 했지만 그래도 회사의 성장이 마냥 좋았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저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한다 느꼈거든요. 그런데 3년, 5년이 지나자 더 이상 회사의 성장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120억을 넘어 6배가 성장했지만 여전히 저희는 3명이서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80억을 찍고 9배 성장을 했지만 한 명 충원이 전부였죠. 그렇다고 매출에 비례해서 연봉이 늘어나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열심히 일해서 돌아오는 건 더 많은 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과와 보상이 비례하지 않는 회사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는 연봉이 똑같다면 최대한 일을 적게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의 딜레마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내며 보통 먼저 말한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불편하다 했더니 2년간 ERP 개발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회사 소개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회사 소개서를 만들어야 했고, 경영지원팀이 있지만 사무실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인테리어를 했으니 창고 공사도 제가 담당합니다. 저는 영업팀인데 말이죠. 회계 담당이 있지만 채권 추심도 직접 하고, 물류팀이 있지만 전수재고 조사도 담당합니다. 그 이유는 참 단순해요. 제가 회사에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회사의 비전과 슬로건입니다. 어떤 방향성도 없이 비전을 만들어 오라 하더라고요. 저는 팀장도 파트장도 아닌데 말이죠.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기술 자료, 발표 자료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일이 많아지는 구조에 저는 결국 번아웃이 왔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가장 효율적인 직장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팅에서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같은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업무량이 줄었고 일이 편해졌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였어요. 서울 근무, 연봉 1억, 워라밸이 보장되는 회사. 드디어 취준생이 좋아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환경이 되었는데 제 마음은 더 불행해져 갔습니다. 제가 일을 덜 할수록 함께 일하는 팀원들은 바빠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제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2023년 2월 저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28살의 퇴사와 38살의 퇴사. 무엇이 가장 달랐을까요? 28살엔 결심한 다음 날 바로 사표를 냈지만 38살엔 사표를 책상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무작정 사표를 내는 게 아닌 잘 준비된 퇴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퇴사를 결심한 순간 두 가지 의문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퇴사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은 2013년 첫 회사를 그만둘 때도, 2015년 재취업을 할 때도, 2023년 다시 퇴사를 결심할 때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었어요. 지난번엔 무작정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잠깐 뒤로 미뤄졌을 뿐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40대에 구조조정을 당하더라도 60대에 은퇴를 하더라도 결국 직장인이라면 한 번은 이 질문의 정답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고 언젠가 여러분이 만날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퇴사라는 말을 빼는 걸 추천드려요.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퇴사는 정답을 찾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언제든 종이 한 장이면 가능하니까요. 인생의 지름길 쇼컷.